월세라는 이 임대 형식이 주거 피라미드로 하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세는 진짜 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세를 살고 있든 월세를 살고 있던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원베일리 요즘은 얼마예요? 84제곱미터 국민 평수라고 하죠. 매매가는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세는 한 20억에서 30억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이랑 매달 내는 차임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 제일 비싼가요, 여기가? 이렇게 대단지 중에서는 84제곱미터 기준 금액대가 제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기 살아보시니까? 일단 저는 여기서 거의 잠만 자거든요. 사실 여기 지금 나온 것도 두 번째예요. 이 아파트 자체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교통이 좀 좋다든지, 백화점도 걸어서 5분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고, 학군지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들도 되게 좋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출장 가거나 이럴 때 이용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역도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바로 아파트 옆에 반포대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포대교 타면 실질적으로 강북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도 너무 편리해요. 최고, 진짜 최고예요. 그 영상이 화제였었잖아요. 월세 700 내고 사신다고. 지금도 700 내고 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지금도 70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저는 당분간은 월세로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화제가 됐던 영상을 보면 댓글에 뭐 미쳤다, 좀 저렴한 데 살면 되지 않냐, 월세로 사는 게 자랑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남겨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700만 원이라는 월세가 제 전체 수입에서 5%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 최고의 입지, 그리고 최고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사니까 상당히 만족스럽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데 사신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디서 사셨던 거예요? 저는 원래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살짝 변두리 수도권에 20년 된 18평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4명이서요. 거기서 살고 있었고, 저는 빌라 살 때 이제 자가였고,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었어요.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도 없었고, 주변에 초등학교랑 뭐 어린이집 이런 게 다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도 너무 편했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제가 그때 다니던 직장이랑도 되게 괜찮았어요, 거리가. 모든 게 다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부동산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 제일 대장 아파트의 40평대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임차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빌라를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제정신인가? 저는 몸테크. 나는 여기 살아도 돼. 여기 살면서 돈 버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 이런 게 가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엄청 되게 많이 하고 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세가 2천만 원 가까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거짓말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 저렇게 쓰러져가는 빌라 살면서 너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해? 네가 무슨 월세를 2천만 원 넘게 받아? 거짓말하지 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벌면 먼저 차부터 바꿔야 될 텐데, 저는 그때도 차 14년째 타고 다녔던,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 차를 타고 다녔고, 쓰러져가는 빌라에 살고 있으니 바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벌었으면 쓰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 근데 저는 제가 괜찮았거든요. 저는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제가 거기서 해야 될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키우기에 거기 환경이 나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빌라를 살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당자님은 내 집 마련하고 싶진 않으세요? 안전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내 집 한 채, 그게 거의 모든 전 국민의 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또 갖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은 저는 변태냐? 아니죠. 저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죠.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70억에 가까운 돈을 집에다 묶어 놓느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월세로 사는 게 저한테는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고 느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세라는 이 임대 형식이 주거 피라미드로 하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살게 되면 뭔가 모질라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시대가 달라졌어요.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뭐 반전세라고 해서 보증금이 되게 높으면서 적절한 임대가, 아니면 저처럼 아예 보증금을 줄이고 높은 뭐 월세, 그렇게 하면서 좋은 인프라를 누리면서 사는 방법 등등등 되게 다양한 임대 방식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월세 살면 가장 뭐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명하고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주변에 사시는 제가 알고 있는 좀 젊은 사업가들은 거의 다 월세를 살거든요. 집 안 사실 거예요 하면 항상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지금은 할 게 이렇게 있고 조금 더 있다가 그땐 사야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지금은 제가 요번 해만 해도 지금 새로운 사업을 3개 정도 구상하고 있고, 제가 어저께도 물건을 계약을 했고, 다음 주에 물건을 총 2개를 추가로 계약을 하고, 다다음 주 물건을 또 계약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그냥 집에만 온팡 묶여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의 죽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딱 놓고 그냥 가볍게 월세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사업가들은 저처럼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보통 내 집 마련하지 않아요? 정말로 1조, 뭐 몇천억대 밸류업을 해서 회사를 엑시트했거나 상장을 했거나 막 이런 정말 부자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집을 사시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도 안착이 되다 보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일단 나이가 젊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업을 확장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 사업이 확장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집을 벽돌, 시멘트, 자가를 마련하는데 돈을 묶어놓지 않고 월세로 살면서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건 되게 크게 있으니까. 근데 왜 전세로는 안 사세요? 전세는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전세는 진짜 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혹시 피디님 전세 살아본 적 있어요? 네. 왜 살았어요? 다시 그 돈 돌려주잖아요. 그럼 그 돈을 돌려받기 전에 그 돈은 누구한테 가 있죠? 집주인. 그건 내 돈이 아니죠. 집주인이 쓰죠.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쓰면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전세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멍청했던 시절에 전세를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25이었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돈이 없었던지, 그때는 모아놓은 돈이 있겠어요? 정말 작은 빌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전세를 얻어서 했는데, 제가 그 집에서 4년 동안을 살았고 4년 살고 나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집값이 2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전세금을 올려주고 있었고, 제가 4년 있다 나올 때 제가 받은 전세금으로 그 주변에 전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집을 살 수도 없었고 전세를 얻을 수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집을 얻을 때에는 전세를 살 수도 있었고 조금 더 보태면 집을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돈 돌려받고 매달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전세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사실 한 몇천만 원만 더 보태면 자가를 마련할 수도 있었는데, 전세도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2배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전세에서 빠져나올 때는 이제는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이에 돈을 번 거는 집주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전세를 사는 건 멍청한 거구나. 와, 나는 멍청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사실상 다른 투자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을 굴릴 수 있는 동시에 이 집은 집대로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집을 빌려준 집주인이 똑똑한 거예요? 집주인 똑똑하죠. 그래서 저는 이 전세가 아니라 집주인 포지션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전세 사는 게 진짜 바보 같은 일이구나. 집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진짜 다행이라고 느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면 좀 더 안정적인 주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월세보다는 좀 덜 창피하고 누구나 다 사는 전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뒤집어 보면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 집값에 대한 혜택은 집주인만 누리고, 전세라는 큰 보증금은 집주인이 다 굴리고,
나는 그냥 그 집을 깡통같이 빌려 쓰는 바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이슈가 됐던 게 전세 사기.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집들도 전세로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 사기 당하시는 거 보면서 전세가 정말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까? 이거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월세는 매달 돈을 내야 되잖아. 근데 월세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15%에서 20% 정도? 본인의 수입에서 한 15%, 20% 정도의 월세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신에 전세보증금처럼 큰 돈이 묶이지 않고 그 돈으로 내가 사업하거나 투자해서 또는 돈을 굴려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월세를 산다, 전세를 산다가 아니라 전세를 살게 되면 그 수혜가 올 곳이 집주인한테 가지만 돈을 굴려서 돈을 키울 수 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될까요? 일단 전세를 살고 있든 월세를 살고 있던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자기 성향 같아요. 나는 안전하고 그리고 나는 나의 불안도가 해소되는 방법이 좋다 이러면 뭐 내 집 마련 또는 전세 같은 임대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투자하고 싶고 돈을 공부해보고 싶고 묶이는 거를 만들어 놓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저는 월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성향을 파악을 했으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월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월세를 내면서 이제 하루하루 벌어서 월세 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수입의 어느 부분까지 월세를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임대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전세금으로 돈을 묶이게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보겠어라고 결심을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월세를 매달 내잖아요? 그만큼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거니까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당근 최근에 아는 20대 후배가 내 집 마련을 했대요. 신축으로. 근데 저는 지금 빌라 월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초라해지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나는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이랬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초라한 기분이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성장의 동력, 그리고 약간 진취적인 계획,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는 시점이 초라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들었을 때, 또는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받았을 때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니면 좀 초라해졌을 때 난 왜 그러지 하고 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멋지게 해결해 낼까, 이렇게 상황을 좀 바꿔서 생각해요. 그래서 저 후배는 나보다 좀 어린데도 먼저 내 집 마련을 했네. 와, 비참하다. 나는 빌라 월세 사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내가 빌라 월세를 살면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플랜대로 가면 될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뭐고, 내가 여기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고, 그럼 나는 2년 뒤, 4년 뒤, 6년 뒤에 어떤 무엇인가를 하려고 난 여기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지금 그 후배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되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기회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누군가는 저렇게 어린데도 치고 나가는데 난 아직 여기 있네? 그럼 난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느꼈던 감정들을 그냥 올 것이 다 내 걸로 만들어서 2년 뒤에는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되게 길거든요. 생각보다 인생이 되게 길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진짜 열심히 사업 확장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잠깐 월세를 살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살짝 옆에다 빼놓고 우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한 이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 집을 마련을 하든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너지는 되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 당장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이에 내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서 기회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에너지는 여기다 쓰시는 게 맞고, 안정 궤도에 올라가고 돈도 어느 정도 벌었을 때 이제는 부동산을 사겠다면 그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부자들, 젊은 사업가들은 대부분 월세를 사는 것 같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더 없는 것 같고, 누가 전세를 사나 보면 평범한 직장인 중에서 되게 안정적이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전세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의 꿈이 내 집 마련이고.
근데 과감하게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딘지에 따라서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죠. 여기 진즉 샀으면 더 쌌겠죠. 근데 지금은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투자해놨던 건물이나 사업들이 여기 아파트가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후회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 아파트를 안 샀고 그 돈을 그냥 썩혀놨어요. 그랬으면 후회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걸로 더 많은 사업을 했고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지. 그러니 있는 돈을 가지고 나는 당장 하고 싶은 사업에 더 집중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 사업을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벌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한번 쏟아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젊은 사업가나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분간은 월세를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세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보증금에 뭐 10억, 20억, 뭐 내지는 6억, 7억이 들어가 있는 자체를 견디지 못해. 그걸 빨리 빼가지고 이걸 하면 돈을 얼마 버는데 이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전세는 못 살 것 같고 아주 평범한 직장인들이 전세를 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월세 보증금이 적어서 남은 돈으로 에어비앤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에어비앤비 2개 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전세 다 넣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고민이 또 시작되죠. 지금은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할지 말지만 고민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게 전세에 몽땅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거를 이사를 가야 돼? 부터 시작이 되니까 하나의 고민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었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40이 넘었는데 집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이 주변에 있는 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안 사는 것뿐. 언제든지 살 수 있으면 미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또 이 얘기하고 엄청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40 넘어서 내 집 한 채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썸네일들도 많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40이라는 나이가 부록이고 우리가 60까지 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나이니까 죽기 전에 내 집 마련을 못했다라는 딱지가 붙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100살까지 살 거니까 40이면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에 이제 내 집 마련을 못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사는 거 주눅들 필요가 없겠네. 당연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한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할 때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아니지 않아 하죠? 그때 방향성이 더 맞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평범한 직장인일 때 갑자기 내가 사업을 하겠다 또는 내가 투자를 하겠다 새로운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발벗고 맞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직장만 다니면서 죽는 거예요. 일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직장에 평생을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한 번쯤은 새로운 걸 해봐도 되는 인생일 텐데 근데 그때 주변이 그렇게 맞거든요. 그때는 저는 과감하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그 기회의 비용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항상 보면 사람들이 저를 그건 아니지 않아? 너 잘못된 선택인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더 잘 됐고 한번 해봐 했을 때는 항상 좀 끝물이고 늦어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때 모텔을 샀잖아요. 그때 진짜 저한테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반대가 있거나 그리고 누군가의 응원이 없더라도 과감하게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너무 없네요. 꼭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